LG그룹을 일군 구인회 회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라는 것은 사람이 운반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기회가 있어도 결국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건 사람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99%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겉으로는 전혀 해롭지 않아 보이는, 심지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당신의 운명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유형의 사람들, 혹시 당신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운은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만날 때마다 큰 약속을 하는 사람 말입니다. 구인회 회장은 평생 이런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사업에서 당신의 말은 곧 화폐다. 한번 가치가 떨어지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입 밖에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 주변에는 진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한 사업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음 달까지 그 대형 계약 반드시 따내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다른 준비는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마감일이 다가오자 그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결국 계약은 물거품이 됐고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일수록 지키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당신의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평판까지 함께 무너뜨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과 어울리는구나. 아마 비슷한 부류겠지. 신뢰라는 건 전염됩니다.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그 불신의 그림자가 당신을 덮게 됩니다. 구인의 회장이 LG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신용 있는 사람들과만 거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손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의 인연은 결국 더 큰 손실로 돌아온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신용 있는 사람에게는 신용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에게 오는 기회마저 막히고 맙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그와 같은 부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 주변에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천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만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평판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입이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구인회 회장이 LG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신중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임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사업에서 정보는 곧 생명이다. 그것을 함부로 다루는 자는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가면 그 안의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져가라. 이것이 그분의 철칙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임원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이 가벼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그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회사의 전략적 정보를 흘렸습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 인수합병 대상 기업, 심지어 예산 규모까지 말입니다. 그저 자신이 중요한 일을 알고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놀랍게도 그 정보는 불과 사흘 만에 경쟁사에 전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의 귀를 거쳐 퍼져나간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회사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그 임원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인맥이 넓어 보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소식통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입이 가볍고 누가 신중한지 금방 알아챕니다.
더욱 위험한 건 이겁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도 퍼뜨릴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 험담을 하지만 당신이 자리를 뜨면 당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이 당신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구인회 회장이 그토록 많은 사람의 신뢰를 받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심하고 그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쌓인 신뢰가 결국 LG를 키우는 힘이 됐습니다. 당신 주변에 남의 이야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의 평판을 좀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 곁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진짜 본성은 말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기업인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구인의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냉정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차분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하셨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침착함이 결국 LG를 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감정의 주인이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두 회사가 합작 사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협상 막바지에 사소한 조건 문제로 한쪽 대표가 화를 냈습니다. 테이블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대 측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협상은 그 자리에서 결렬됐습니다. 그 한순간의 분노가 양측의 수억 원의 손실과 수년간 쌓아온 가능성을 날려버렸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그 대표가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한 번 터진 감정은 되돌릴 수 없고 깨진 신뢰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다는 걸 그날 똑똑히 봤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기회도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지뢰밭을 걷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과는 일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국 그 사람 곁에는 어쩔 수 없이 남아야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그마저도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려 합니다. 누구나 화가 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줍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순간의 감정 해소를 장기적 관계보다 우선시합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이고 결국 운을 멀리하는 행동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적 변동성은 전염된다는 겁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느라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아니면 당신도 모르게 그런 감정 패턴을 따라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평온함을 잃으면 명확한 판단도 불가능해지고 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구인의 회장은 평생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랐습니다. 당신 주변에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평온과 운명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망치는 건 폭발적인 감정만이 아닙니다. 차가운 계산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인의 회장이 평생 강조하신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생입니다. 혼자만 이익을 보려는 생각으로는 결코 큰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협력사와 거래할 때도 항상 상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계산기로 두드리며 단 1원이라도 더 챙기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아는 2명의 납품업체 대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협상할 때마다 마지막 원까지 깎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고 온갖 조건을 달았고
상대가 어려워도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영리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숫자는 그의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후 그의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자금난이 생기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는 과거에 거래했던 회사들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곳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잘 나갈 때 누구에게도 여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누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협상할 때 합리적이었지만 인정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힘들 때는 납기를 조정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조건을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익은 첫 번째 사람보다 적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려 12개 회사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심은 신뢰가 위기의 순간에 생명줄이 된 겁니다. 이기적으로 계산만 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이게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모든 걸 재단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똑같은 태도로 반응합니다. 결국 그 사람 주변에는 진심 어린 관계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숫자로만 연결된 차가운 네트워크만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 숫자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홀로 서 있게 됩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과거에 심어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이라는 건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에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예상치 못한 제안으로, 위기의 손길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그런 행운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건 당연합니다. 사업은 자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건강한 자기 이익과 독성 있는 이기심은 다릅니다. 전자는 상대도 함께 이익을 보게 하고 후자는 상대의 목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구인의 회장 같은 진짜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관대함이 예상치 못한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걸 손익으로만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의 관계도 결국 숫자로 환산될 것입니다. 그런 차가운 관계 속에서는 진짜 운이 자라지 못합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지키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망치는 건 너무 많이 가져가려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장을 멈추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구인회 회장이 LG를 작은 화학회사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직접 연구하셨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배우셨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세계 시장의 변화를 공부하고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도태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성공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경험도 많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배우려 하지 않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면 예전 방식이 더 낫다고 고집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절 그는 말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해. 이런 거 배워서 뭐하나? 처음에는 그의 경험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새로운 도구로 하루 만에 끝내는 일을 그는 일주일씩 걸렸습니다. 회의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점점 대화에서 소외됐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세상이 빠른 게 아니라 그가 멈춰선 것이었습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히 제자리에 머문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까지 뒤로 끌어당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안 될 거야 라며 의욕을 꺾고 혁신을 시도하면 괜한 짓 한다며 비웃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나태함과 안주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성장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런 환경이 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도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저런 사람과 어울리는 걸 보니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졌나 보다. 특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기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지 낡은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배움이라는 건 학교에 다시 가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고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미 다 알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반면 항상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합니다. 구인회 회장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의 성공에 안주하는 자는 내일의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당신 주변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배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성장도 멈춥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지키는 5번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입이 가벼운 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 이기적으로만 계산하는 자, 그리고 배움을 멈춘 자.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위험한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운명 자체를 서서히 좀먹는 가장 파괴적인 성격입니다. 구인의 회장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었습니다. LG의 역사를 보면 과거 경쟁 관계였던 기업들과도 나중에 협력한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한때 배신했던 사람과도 다시 손을 잡으신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를 잡을 수 없다. 원하는 나를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동업자에게 크게 배신당했습니다. 함께 키운 사업을 빼앗기고 거액의 손실을 입었죠. 그 상처는 깊었고 그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은 복수를 향해 달렸습니다. 사업 결정을 내릴 때도 항상 물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나? 새로운 기회가 와도 그것이 복수와 무관하면 거절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복수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사업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좋은 제안이 왔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가 원망하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원한을 품은 사람만 과거에 갇혀 있었고 원망받던 사람은 자유로웠습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영혼의 독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야를 왜곡시킵니다. 모든 것을 복수의 관점에서 보게 만들고 순수한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힘을 과거를 씹어먹는 데 쓰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을 만듭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 곁에 있으면 공기가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환경을 피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원한을 오래 품으면 그것은 모든 관계로 번집니다. 처음에는 특정 사람만 향했던 분노가 점점 확대됩니다. 작은 마찰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사람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독 자체가 되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원한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크게 해칩니다. 배신에서 교훈을 얻는 것과 원한을 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지혜이고 후자는 독입니다. 구인의 회장은 배신당했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은 뒤 깨끗이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로 나아갔습니다. 과거를 지혜의 자산으로 만들었지 짐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운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미래를 향해 열린 사람에게만 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끊임없이 과거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과거에 묶입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지금까지 6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패턴에 갇혀 있고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그 패턴 속에 가둡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습관, 험담하는 습관, 화내는 습관, 계산하는 습관, 배우지 않는 습관, 원한을 품는 습관, 이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을 망치고 당신의 운명까지 함께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구인의 회장이 한 젊은 임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네와 가장 가까운 5사람을 보여주게. 그러면 내가 자네의 미래를 예측해주겠네. 그 임원은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선택한 관계들의 총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유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을 남발하는 자, 험담과 비밀을 퍼뜨리는 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 이기적인 계산만 하는 자, 배움을 멈춘 자, 그리고 원한을 품고 사는 자. 이들은 당신의 운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남을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미래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어떻게 일찍 알아볼 수 있을까요? 관찰하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나쁜 패턴이 있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만드십시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6가지 유형 중 하나는 아닐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는 않는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가? 관계를 숫자로만 보지는 않는가?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가? 과거를 놓아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겁니다. 구인의 회장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나쁜 사람 10명보다 낫다고.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당신을 끌어올리는 한 사람이 당신을 끌어내리는 100사람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독성 있는 관계를 끊는 것은 잔인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입니다. 당신이 가라앉으면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배를 지켜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구인의 회장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도 자신을 먼저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위로입니까? 아래로입니까? 필요한 변화를 만드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을 높여주는 관계, 서로 성장하는 관계, 신뢰와 존중이 있는 관계를 말입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귀한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